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저희가 남녀 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연애, 코치, 재회, 솔로 탈출 이런 데이터를 쌓아왔고 코칭을 진행했고 기타 등등 현장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일을 해오면서 저희가 꿀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경상 지역 중에서도 주요 지역인 대구, 부산에서 우리가 남자분들이 밤에 놀러 나가잖아요. 낮도 되겠네. 놀러 나갈 때 어디에서 놀면 되고 어디서 여자의 번호를 받아낼 수 있는지, 어디서 여자를 한번 꼬셔내 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까 말했던 20년째 운영된 그런 연애 코칭 하는 곳의 현 대표고요. 좀 여러분께 먼저 신뢰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저만 해도 대구, 부산 이런 곳에서 굉장히 여자한테 많이 다가가 봤고 실제로 연애도 해봤고, 그러니까 대구, 부산에서 각각 진짜 수많은 여자들과 연애도 해봤고 가볍게도 좀 만나봤고 풋사랑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도 코칭을 해봤기 때문에 그 코칭을 하면서 제 클라이언트님들이 수많은 사례가 쌓일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해서 번호를 받아내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신뢰를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다 좀 더불어서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경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저기 전라도, 그 다음에 경기권, 인천, 등등, 제주도, 각종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번화가에서의 이런 헌팅이라고 하죠, 소위. 여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정말 제가 다양한 곳에서 해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좀 더 신뢰도 된다.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경상도, 대구, 부산 이런 데에 있는 주요 지역의 다른 점과의 차이점 이런 거를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강남도 가봤고 홍대도 가봤고 건대도 가봤고 이태원도 가봤고 잠실도 가봤고 등등등 막 많은 곳을 가봤단 말이죠. 그리고 수원의 인계동, 수원역,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시청, 인천의 부평, 주안, 그 다음에 인천공항 근처, 저기 어디야, 광주, 전라도 광주의 저기 상무지구, 구시청 등등 제가 수많은 전국에 있는 거의 웬만한 번화가는 다 가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의 도시 부산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 그 다음에 광안리, 해운대, 남포동, 동래구, 부산대 등등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가장 메이저한 동네 서면입니다. 일단 2등이 광안리인데 서면이 왜 가장 메이저하다고 하냐면, 유동인구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서면이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건 뭐가 되냐면 곧 여자가 제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제일 많다는 건 뭐냐면 곧 예쁜 여자도 많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이 예쁜 여자가 부산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남자도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의외로 헌팅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열려있다고 보는 게, 헌팅하는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이 나와서 헌팅을 해도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성이 있다. 세상에 생각보다 헌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정말 0.01%? 0.01%도 안 되겠다. 0.00001%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헌팅하는 남자가 경쟁자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도 헌팅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서면에 대해서 나중에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지역은, 저희는 필드라고 하거든요. 필드.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광안리, 제가 아까 2등으로 꼽았는데, 광안리 특성은 아무래도 이 바닷가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타지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서면에 비해서는 좀 관광지 느낌이 확실히 난다. 물론 타지 사람들이 서면도 많이 옵니다. 서면은 근데 부산 사람도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광안리는 상대적으로 좀 타지 사람이 더하다. 제가 광안리에서도 수천 번 여자한테 말을 걸어봤지만, 제가 그러면서 통계를 내보면 여름 시즌 있죠. 여름 휴가 시즌. 그럴 때는 거의 엄청 일단은 북적북적하고요. 여자들끼리 놀러온 애들한테 말을 걸어보면 거의 중에 한 30 정도는 타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뭐 어떤 날은 진짜 반 정도가 타지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놀러 오셔가지고 부산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부산 사시는데 좀 나가서 이렇게 여자한테 번호도 물어보고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라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을 휴가 시즌에는 감안하고 가야 된다. 근데 여름 외에는 거의 뭐 한 20% 정도가 이제 타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80%는 다 부산 사람입니다. 광안리도.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광안리 하면은 서면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과 좋은 점은,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도 말했죠. 뭐 여름 휴가 시즌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서면 못지않게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면이 더 많고, 이 여름 휴가 시즌 외에는 광안리에 그렇게 사람이 서면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상도에 있는 외곽 지역 있죠. 뭐 김해라든지 구미라든지 창원 뭐 이런 곳들 있죠. 이런 곳들에 비하면 그냥 광안리는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안리가 서면에 비해 사람이 없는 거지, 사람은 웬만하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추운 그런 겨울 있잖아요. 그런 겨울에는 이 춥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에 사람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실내는 모르겠으나 그 실내도 뭐 많이 없지. 그래서 광안리의 특성은 그러하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있어요. 광안리는 축제 이런 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축제 시즌에 뭐 서면도 축제를 하지만, 근데 광안리 축제가 좀 굉장히 그때 사람이 바닷가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광안리는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광안대교 앞에 뻗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닷소리 확 들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자한테 말을 걸 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좀 실례지만 조금 지저분한 데서 밥을 먹는 거하고 좀 깔끔하고 분위기 좋은 데서 밥 먹는 거하고 기분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서면은 진짜 지저분한 그런 면도 좀 있거든요. 막 담배 꽁초들 일부러 져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광안리는 다소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뭐 바다뷰 하잖아요. 오션뷰 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광안리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자들 반응이 서면보다는 좋은 면이 있다.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광안리나 서면이나 어디 가나 경쟁자는 있고요. 그 광안리 헌팅, 뭐 해운대 헌팅 이런 거는 사실 옛날부터 유행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약간 뭐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그 헌팅이라는 그런 비슷한 문화가 진행이 되는데, 광안리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 하면은 밀락 수변 공원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야외에서 막 수변공원에서 술을 먹고 헌팅, 좀 암묵적으로 헌팅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밀락 더마켓이라는 그런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최근에 또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2025년 후반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밀락 더마켓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별밤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됐는데 그 썰파 예, 그 썰스데이 파리가 있어요. 두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오래됐는데 항상
거기에서도 은근히 헌팅을 하는. 근데 이제 그 썰파 같은 경우는 썰파랑 좀 색깔이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좀 힙하고 이런 느낌의 분들이 좀 거기서 좀 잘 먹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썰파를 간이 많이는 좀 썰파 앞에 가서 아 저런 분위기구나 대충 느끼고 본인이 아 내가 저 사람들 분위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나의 그런 내가 패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런 느낌이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저는 어디든지 다 가니까요. 네, 다 가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제가 말한 그 썰파 근처에 광안리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거 꿀팁인데 주말은 좀 예외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11시 지나면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게 앞에 비해서 좀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거 꿀팁인데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나는 11시 이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헌팅을, 뭐 여자한테 말을 못 걸고 여자랑 술자리를 안 만든다? No. 왜냐? 늦은 시간이 되면 여자가 주는 만큼 남자도 줍니다. 즉 경쟁자도 줄어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요 뭐 시간 탓을 크게 안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운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해운대라 하면은 좀 구남로, 그러니까 해운대 바닷가 앞쪽에 있는 구남로부터 해서 해운대까지 쫙 이렇게 그런 곳에서 이제 헌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자한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술자리 만드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해운대가 광안리, 같은 바닷가인 광안리에 비해서 네인드에 비해서는 사람이 여자한테 다가갈 만한 그런 사람이 꽤 없어요. 좀 많이 없는 편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해운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지금까지는 좀 보통 밤 기준이거든요. 뭐 밤 한 9시 이후부터 11시 요 정도까지의 밤 기준이고, 근데 낮도 비슷해요. 낮도 비슷한데 보통 밤에 뭐 술을 마시러 가시고 많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밤을 설명드린 거고. 근데 자, 또 말 나온 김에 낮에는 해도 되냐? 여자한테 말 걸어도 되냐?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제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남포동인데, 이 남포동이라 함은 아무래도 이 부산 거주자가 헌팅이라는 목적보다는, 그런 이성을 만나는 목적보다는 보통 자기들 친구 만나러 편하게 좀 가는 그런 면이 많아요. 일단 남포동에 옛날에 막 감성주점이면 클럽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최근에 없어진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그런 분위기가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어서 좀 이 젊은 분들이 남포동에 가서 헌팅을 한다 함은 좀 흔한 일은 아니죠. 남포동에 헌팅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틈새 시장인 거죠. 뭐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남포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나는 서면이 좀 멀고 광안리가 멀다 하면은 남포동도 가볼 수 있어요.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꼭 남포동에 가보고 싶어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겸사겸사 헌팅을 하고 싶다 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번호를 딸 수는 있겠으나 남포동에서 술자리를 만들어서 술을 먹는 거는 좀 평균적인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다, 쉽지 않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든 뭐 모든 남자분들이든 간에, 특히나 저 같은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뭐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뭐 그냥 집 앞에서도 동네에서도 뭐 어디를 가다가도, 심지어 포장마차는 원래 그러니까 뭐 햄버거를 먹다가도 그 술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디든지 뭐 문제가 없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좀 각 잡고 여자들도 마음 먹고 나오는 그런 필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동래 뭐 이런 곳들도 있고 부산대 뭐 이런 곳들도 있는데, 일단 부산대나 이런 어느 곳이나 그렇겠지만 이 대학가들은 좀 대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동래도 약간 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좀 남포동 같은 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편하게 먹거나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자를 만나고 뭐 이런 헌팅을 하고 이런 곳은 보면 항상 거기 지역에 특별한 클럽이 있어요. 서면 같은 경우도 뭐 요새 제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썰파도 있고 서면에, 그 다음에 저기 또 넘어가면 런투유도 있고 뭐 이런 뭐 클럽들이 있죠. 뭐 옛날에는 뭐 그리드도 있었고 저기 픽스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많은 걸 스쳐 지나갔지만 항상 클럽이 있는 곳에는 여자들도 좀 많고 약간 헌팅 마인드로 나오는 면이 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제가 지금 뭐 프리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느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해드리면 좋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다. 자, 부산 거주자든 아니면 비거주자가 부산에 뭐 놀러 오던 간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 오는 날은 어디서 할까? 비 오는 날은 어디서 하냐면 실내가 좋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코칭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강남 지하 상가나 뭐 이제 영등포로 치면 뭐 타임스퀘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고 이렇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말을 걸고 이러기에 좀 굉장히 좋거든요. 뭐 시그니엘 지하도 있고. 근데 이 부산은 사실 서울에 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나마 추천하고 싶은 것이 서면 지하상가, 그 다음에 요거 잘 모르시는데 부산역도 있긴 있는데, 부산역도 이게 타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역이 꽤 넓긴 한데 이게 또 부산역에서 이 어프로치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 장단점이 있어서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 그런 특성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노려라. 이게 좀 대형 그런 실내 복합 여자가 많은 그런 어떠한 그런 핫플이 잘 없어요. 아쉽게도 서울과 달리. 그래서 제가 말한 정도가 그렇다. 뭐 저 센텀역 지하도 가보고 뭐 많이 진짜 제가 이 실전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는데 솔직히 진짜 조심스럽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경상도 지역은. 진짜 역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좀 믿으셔도 된다. 자, 그리고 제가 그것만 안 했네. 뭐 그런 데도 좀 있어요. 해운대 쪽에 그 빌리진 저는 안 간지 좀 됐는데, 빌리진도 이렇게 뭐 비오는 날 갈만한데, 근데 이 빌리진이 생각보다 좀 저기 해운대에도 좀 약간 구석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이 예를 들어서 서면이로 치면은, 광안리로 치면은 뭐 이런 썰파나 뭐 이런 곳들이 번화가에 뭐 같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냥 걸어가면은 뭐 바로 앞이 서면이고 뭐 이런데, 거기는 이제 좀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빌리진을 그렇게 빌리진에 너무 잘 맞는 분들은 빌리진을 가도 되지만 좀 그렇게 뭐 추천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분명 또 빌리진이 잘 맞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부산을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대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도 뭐 부산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코칭을 많이 해보고 대구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대구 좋죠. 대구가 진짜 여자들이 또 예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대구 출신들이 많고, 이 대구라 하면은 동성로죠. 일단 뭐 다들 아시겠죠. 동성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면과도 같은 곳이 이제 동성로겠죠. 그런 동성로에 클럽도 있고 그런 제가 말한 펍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성로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 또 어디든 간에 동성로에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번화가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라는 점. 그리고 이 여기 이름 반월당? 그쪽 역부터 해서 쫙 해서 이 역이 뭐 또 서면역도 그렇지만 좀 굉장히 넓어서 동성로역에서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된다. 자, 그런 점을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플러스 알파로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 의외로 모르는데 제 경험상 이 부산역이든 뭐 기타 다른 좀
메인 도시의 역들도 있지만 동대구역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헌팅하고 여자한테 발 걸고 이러기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또 동대구역에 백화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대구역에서 수많은 코칭을 해봤지만 의외로 동대구역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당연히 기차가 끊기는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낮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시고요. 근데 동대구역이 또 장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실내에 대해서 이게 에어컨 같은 거를 좀 잘 틀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대구역에 있기에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동대구역 앞에 보면은 뭐 부산역도 그렇긴 한데 동대구역이 사람이 더 많은 게 이게 광장 같은 그런 널찍한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사람이 너무 또 몰려있고 좁고 이러면은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말 거는데 누가 볼까봐 좀 두려워하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살면서 10,000번, 20,000번, 뭐 몇만 번까지도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여자한테 일단 최소 뭐 한 20,000번 정도는 여자한테 말을 걸어보면서 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이 많은 남자분들 속에 있는 접근 공포증 때문에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좀 덜한 게 동대구역에 있는 앞에 그 광장 거기를 좀 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이게 동성로가 미로처럼 어디로 나가면 어디로 나가면 어디 이렇게 착 돼 있어요. 뭐 백화점이랑도 바로 옆에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그리고 꽤나 동성로와 동대구역이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동대구역에서 좀 하다가 동성로로 뭐 지하철을 타거나 차가 있으시면 뭐 차를 타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의 특성은 이렇다. 이게 뭐 수성못도 있긴 한데 좀 이 헌팅을 한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남포동이든 동네 햄버거집이든 간에 할 사람들은 어디서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어디서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기 바라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사람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뭐 저도 서울에 살기도 해봤고 뭐 많이 이렇게 좀 서울 쪽에서 지금 코칭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서울에 출장을 가서 코칭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진짜 뭐 일주일에 많으면 한두 번은 가고 뭐 그러고 있지만 확실히 역시 우리나라는 서울이 여자들도 예쁘고 정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물량이 무한하다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요 부산 대구 절대 여자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강남 뭐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뭐 잠실 이런 지역에 아파트가 비싸죠. 오케이 비싼데 그럼 부산에는 안 비싸나? 서울에 비해서는 안 비싸지. 하지만 부산도 비싸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부산에도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도 많이 놀러 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많이 놀러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대구는 너무 할 사람이 없어 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지 사람이 부산에 놀러 오기도 하고 부산 자체도 사람이 굉장히 많다. 아무리 노인가 바다다 뭐다 이렇게 부산 요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 뭐 부산에 있는 서면 전포동 이런 데 나가보면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포동 잘 나왔네. 전포동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이 서면과 전포동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의 차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역에서 전포역까지 뭐 도보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서면역에서 전포로 가는 길 자체가 다 번화가예요. 근데 이제 전포역은 좀 전포 근처는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로 치면 약간 연남도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 카페거리 그래. 전포 카페거리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약간은 분위기가 좋은 그런 느낌이고 좀 서면은 전체적으로 어린애들이 좀 많이 오는 다만 서면은 그 런투유 주변은
이제 조금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저기 런투유부터로 해서 그 뒤에 포장마차, 저기 롯데백화점 뒷길 쪽에는 포장마차, 그쪽 길은 좀 유흥가라든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좀 노래방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좀 업소들이 많아요. 마사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서면과 점포동은 이 서면 주디스테와 아시죠? 아시죠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인데, 주디스테와 삼보오락실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 삼보오락실, 그리고 그 삼보오락실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쪽이 이제 번화가고, 주디스테와 이쪽이 번화가고요. 그쪽에서 이제 점포동, 점포역까지 출구도 많지만 다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부산하면 또 이재모 피자 있죠. 거기가 제가 말한 그런 삼보오락실에서 점포역까지 가는 길목에 또 이재모 피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재모 피자부터 해서 점포역까지는 밤 11시, 12시가 넘어가면은 확실히 사람이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은 점포역 쪽에 있는 웬만한 술집들이 좀 12시, 1시 안에 좀 많이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촬영 시간에 도달해서 중간에 끊겼는데, 점포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점포동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성로나 번화가, 뭐 강남이나 저기 서면 이런 곳은 사실상 밤 늦게까지라도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특히나 주말에는. 근데 점포는 특히 평일에는 많이 없고요, 사람이. 밤에, 밤 늦게, 너무 늦게, 뭐, 제가 말하는 건 한, 뭐, 11시, 12시 이후로, 그때부터 슬슬 거의 없고, 주말에도 많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는 보통 제가 말한, 삼보오락실과, 뭐, 맥도날드, 그리고 이 말씀 드리겠다. 자라, 서면 자라 쪽에 사람이 다 몰린다. 뭐 암묵적 합의도 아니고 그 시간 되면은 그쪽에서 우리 서로 만남의 광장 3자 뭐 이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다들 논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동성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이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헌팅하기 좋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봐야 예쁜 여자도 찾을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그거는 전략적으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약간 사람이 덜 있는 곳에 가서 헌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번화가 이런 곳은 나는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조용한 곳, 동네 이런 곳에서 부산 동래구 말고 동네, 나의 주변 동네에서 한다, 뭐 이런 존중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다만 내가 빠르게 실력이 좋은데 예쁜 여자를 많이 찾고 많이 나타나는 곳을 찾고 싶다라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결국 가장 번화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곧 여자도 많으며 예쁜 여자도 많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헌팅하는 곳, 그 다음에 부산 여자 꼬시는 곳, 여자 만나는 곳, 여자 번호 따는 곳, 뭐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 클럽도 하나하나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엔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올라운더라고 해서 어디든 다 하거든요. 뭐 클럽이든 뭐 길거리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뭐 솔로 모임도 운영하고 어플 같은 것도 제가 통해서 여자도 많이 꼬셔보고, 뭐 옛날에 랜덤 채팅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습니다. 모임에서도 가보고 뭐. 근데 결국에는 이 길거리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장점이 많고 그렇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 또 뭐 구체적으로 뭐 클럽 이런 거 다룰 수 있으면 다룰게요. 예. 자,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